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임은 임시 미래교육을 위한 5분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람TV 이름으로 지금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양성호 선생님부터 조금 자기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실 운암면에 살고 있는 양성우입니다. 저도 전주에서 살다가 10년 전에 임실로 귀촌을 했고요. 지금 새 아이 키우면서 임실에 있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 지사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진중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재용입니다. 교육 경력은 한 35년 조금 넘었고요. 국어를 전공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교육대학교에서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천호성입니다. 학교에 들어오는데요, 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산이 있고 또 건물이 보이고 운동장이 있는 이 그림이 굉장히 낯선 듯 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어딘가 익숙한 것은 제가 촌놈이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와서 참 이곳을 거쳐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 학교를 추억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임실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무연입니다. 임실에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임실에서 이제 정말 열심히, 임실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임실에서 열심히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를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강한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실은 우리 각자 패널들에게 제가 어떤 질문지나 시나리오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뭐 이렇게 토론회를 해볼 때 문제점이 뭐냐면 미리 준비를 하면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현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이 토론에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제가 이렇게 그냥 바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해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임실에 대한 느낌들을 우리 이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성호 선생님은 현재 여기 살고 계시면서 또 교사의 일을 하고 있고 임실 지역 교육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시는데 여기 내려와서 어떤 심정으로 그런 일을 하시고 또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큰 계기는 없었고요. 전주에서 근무할 당시에 그때는 한 학급에 보통 한 45명? 네. 제일 많이 했을 때 47명 정도 담임을 해봤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어찌 보면 학교가 뭐 하루도 조용할 날도 없고 근데 이제 또 다행히 저는 그래도 아이들하고 잘 지내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도 한참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었고 뭐 남한산 초등학교 이야기도 듣고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시골 학교에 가서 좀 근무를 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마침 뭐 집도 좀 지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2009년도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교육 귀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지역에 와서 살면서 교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이들도 키우면서 살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임시를 오게 됐고요. 제가 임시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일단 임시는 제가 연구가 하나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아무런 그런 이제 뭐 연구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승진 때문에라도 뭐 벽지학교, 연구학교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좀 많이 있었는데 유독 임실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실에 가면 좀 편안하게 조용히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임실을 오게 됐는데 예, 와서 또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즐겁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이제 임실도 뭐 다른 지역처럼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맞아요. 교육 여건이 많이 이렇게 좀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좀 임실이 교육적으로 좀 발전하고 좀 더 이렇게 지역에서 아이들을 양성하는데 네. 좀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 네. 많은 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재현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신데요. 저랑 많은 학교에 대한 얘기들을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재현 교장 선생님께서 여기 임실은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교장을 발령 나셨는데 섬진중뿐만 아니라 임실을 바라보는 소감이 어떠셨는지 예. 개인적인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이제 사실 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전주에서 좀 생활을 했고, 그래서 산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진안 쪽에 발령이 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발령을 받는 거 아니니까 임실로 발령을 받았고, 그리고 또 산을 좋아해서 그런지 성진중학교에 왔습니다. 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처음으로 근무하는 데고 임실을 자주 다닌 데가 아니어서 좀 낯설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진안에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안보다 훨씬 더 포근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훨씬 따뜻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안이 뭐 따뜻하지 않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따뜻했고 아주 지내기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을 텐데 네. 좀 이렇게 네. 적게 오셔서 네. 저는 좀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많이 교육에 관심을 좀 가지고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많이 오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책 연구를 주로 이제 교육정책 연구를 주로 하시고 전북미래연구소의 소장을 맡으신 우리 손호성 교수님께서는 네. 임시를 근데 주로 이제 근데 뭐 보니까 저희 친구들이 은사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현직의 교사도 경험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하시면서 지역의 시골 지역의 어려움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임시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러게 임실에서 특별하게 임실만의 경험이 제가 오래 있었던 적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임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임실은 우리 전라북도로 봤을 때 전주하고 비교적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잖아요. 도로가 편하죠.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고 네. 또 전주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지역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활이 편리할 수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 네. 지역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그 느낌은 별로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다만 이제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네. 여러 학교들을 다니고 이렇게 보면서 임실은 되게 순박한 느낌을 받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쪽에 막 어디 바닷가에 막 싸납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되게 친구들도 임실 제 친구들은 네. 좀 순박해요. 네. 순박하고 맞아요. 또 최근에 이제 더 제가 학교 현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지만 목사님이나 또 우리 교육장님 또 교장선생님도 제가 잘 아는 이런 분들인데 네. 참 좋은 분들이 오셔서 임실교육을 이렇게 고민하시는 어떤 계기가 돼서 네.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찾아서 임실교육을 좀 돕고 싶다는 그런 네, 강한 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임우현 교육장님은 너무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교육장님으로 처음으로 임실에 발령될 때 여기저기에서 교육장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헛소문입니다. 근데
초면에 우리가 가서 인사드리고 서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교육장님은 처음이셨던, 그 전에 교육장님들도 물론 좋으시긴 했는데 좀 더 따뜻하고 저희가 다가가기 편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가 이제 되셨는데 어느 정도 되셨는데 임실교육 하시면서 코로나도 터져갖고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임실 부임해서 코로나 때문에 회의 같은 것도 네. 쉽게 하기도 꺼려지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틈 나는 대로 학교를 이렇게 찾아가서 네. 교장 선생님들 뵙고 인사도 드리고 네. 불러왔었는데, 교수님께서도 아까 임실이 이제 순박하다고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만, 네. 저도 돌아보면서 저 어렸을 때 자라던 제가 커 나왔던 그런 동네 고향 동네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환경도 정겹고 네. 깨끗하고, 네. 또 일찍 이제 우리 임실은 혁신교육을 일찍 시작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혁신교육도 많이 보편화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네. 또 제가 이제 학교들을 둘러봤을 때에 임실초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들이 규모가 저는 네. 정말 적정한 규모다. 물론 학교의 규모를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가 적정하다, 물리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까지도 학생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실 수 있을 정도의 규모, 네. 그런 규모가 학교의 적정한 규모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저희 관내 학교들은 다 그런 규모의 학교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일찍이 혁신학교들도 많이 시작을 해서 일기에서 많이 함께 혁신교육을 했던 그런 학교들이었고,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네. 일집도로 봤을 때에도 우리 임실은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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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임실에서는 학생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가 없었지요. 네. 실제로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국민들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청정지역. 네. 청정지역.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해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학교를 돌아볼 때마다 저렇게 좋은 학교에 학생들이 왜 없을까,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이제 각자가 임실에 대해서 느낀 점과 또 살면서 또 경험했던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냥 제가 우리 임실 미래 교육을 실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다섯 남자들의 수다라고 했는데, 수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대화하는 수준의 얘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순서 없이 그냥 먼저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각자 느낀 점을 자유롭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임실의 교육에 대해서 발전적인 모습들, 그리고 또 본인들이 각자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임실에 좀 혁신해야 되는 교육들은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성호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오래전 2년 작년부터 오래전은 아니네요. 작년이니까 작년부터 이제 임실 교육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뛰어보자 해가지고 뭉쳤는데요. 네. 그때 처음 토론을 했는데, 그때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임실은 소멸된다. 그 소멸 지수가 1위가 전북 지역에서 되었는데요. 네. 그거는 학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지역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진다는 얘기여서, 이런 위기감 때문에 토론회를 준비했는데 이런 일들이든지 안 그러면 각자 임실 교육의 미래에 대한 개선점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임실의 문제나 뭐 교육 현안을 볼 때 네. 저는 임실의 관점에서만 보면 해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더 큰 관점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나 전체 어떤 흐름 속에서 임실의 문제를 좀 바라보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네, 네, 하는데요. 특히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교육과 생활, 경제적인 면 이런 것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사실은 교육 때문에 아이들을 낳지 않는 형국이잖아요. 네. 저는 지금과 같은 저출생률 네. 이런 상황에 교육에 큰 저는 역할이 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떤 큰 뭐라고 할까 사회적 현상이나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인 어떤 흐름 이런 쪽에 하나를 보고 또 하나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실천이라도 찾아가지고 해 가야만이 임실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임실의 미래는 임실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면서 바깥에서 좀 조언해주고 도와줘야지 네. 밖에서 문제를 푸는 형국이 되면은 임실의 미래는 언젠가는 또다시 그런 문제가 부딪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한 얘기도 좀 저는 한번 문제 제기로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주체들이 변하지 않는데 외부적인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양성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임실의 교육을 위해서 발로 뛰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이제 저도 여기 와서 10년을 살면서 네. 이제 세 가지 입장이잖아요. 교사, 네. 부모, 지역 주민. 네.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왜 농촌은 교육이 안 되고 어려울까 이제 이거를 고민을 했는데 뭐 좋은 해답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 이 속담이 정말 무섭다라는 거. 저도 최근에 그걸 그러니까 농촌이 정말 뭐 당연히 농촌에서도 뭐 열심히 하면 되고 뭔가가 있지만 네. 기본적인 모든 의식들이 일반적인 주민들의 의식은 공부를 잘하면 도시로. 그 다음에 뭐 능력이 있으면 도시로. 반대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교사고 뭐 학교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런 편견은 없었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나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마을 주민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있다가 결국 다시 또 도시로 가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저는 농촌 교육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농촌 교육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손호성 교수님 강의 들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살아야 된다. 이제 요걸 놓고 봤을 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이제는 우리 공교육도 지역 인재를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도시로 나가게 하는 이건 아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부하고 배우고 살면서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이제 다른 분들 말씀도 듣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공교육의 문제점, 약점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동일하게 받잖아요. 근데 지역은 지역의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역만의 특별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굉장히 와닿는 말이기도 한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아마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어떤 것이 가장 점차적으로 그래도 가능한 것인지 물론 혁신도 하루아침에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네. 하루아침에 해야 되는 것들과 네. 조금씩 해야 될 것을 좀 구분해서 네.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한가 말하자면 구호와 이상을 가지고 나가야 할 부분과 네. 어렵지만 더디지만 조금씩 노력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좀 해나가시는 게 이론상으로는 다 되죠. 네.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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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지금 나가는 거 봐서는 제 손자가 만약에 아직은 없지만 생긴다면 네. 걔는 더 첨예하게 경쟁할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제가 그게 두렵습니다. 사실. 네. 네. 제가 한 일이 뭔지 네. 저도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이렇게 이상적인 대로 하더라도 네. 좀 줄기차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 기회가 된다면 더 오랫동안 토론하고 한 번으로 그치지 마 이런 것들이 돼야지 네. 아마 전문가들이 하실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의견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네. 도시를 이동한다거나 또 이 진학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지역 교육도 그렇고 농어촌에서 이 모든 네, 학교들이 네,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선 그 학력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하고 학교에 대한 생각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작 본인은 아이들 다 키워놨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마음 편하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학교가 정말 입시를 준비하는 곳, 공부만 하는 곳 이런 생각에서 좀 이제 벗어나서 네. 학교가 삶을 익히는 곳 아, 네. 또는 관계를 통해서 자아를 빚어가는 배움의 공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좀 학교의 교육 내용이랑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다만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부모님들의 동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이 학력도 지금 막 도시로 나가고 진학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 학력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능력을 익히기보다는 네. 다른 사람과의 타인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수단 네. 그런 생각을 떨치지 않는 한 경쟁교육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네. 경쟁교육에서 희망을 찾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역할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좀 이런 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뭐 중복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출세 성공의 수단일 뿐이지 그런 쪽에 맞아요. 너무 많이 네. 갔지. 맞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네. 인간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쪽에 교육 본래의 목적인 인간의 삶, 성장 이런 거를 되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그간의 어떤 그 사회적 변화나 또 뭐 경제 산업 인력을 키워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정신없이 쉼없이 막 경쟁 중시로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수도권 중시 네. 되고 네. 지금 한국 사회도 지금 80%의 돈과 정보가 서울에 몰려 있고 맞아요. 인구의 50%가 네. 몰려 있는데 지금 뭐 부동산 가격 막 떠들고 있지만 네. 저는 서울에 이런 구조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부동산을 잡아요? 계속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그게 수십 년 진행되고 있어요. 네.
네. 정책으로 저는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를 좀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전망하면서 학교의 역할을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면 네.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적으로 저희들이 유도해갈 수 있는 대로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교육이 아이들의 무슨 공부만 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색하고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러려면은 자치나 분권 같은 게 필요하고 학교마다의 교육 과정이나 커리큘럼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섬진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적고 네. 또 이게 농어촌이고 예를 들면 네. 어떤 여기 맞는 특징에 맞도록 교육이 진행돼도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네. 행정기관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들어주고 제도 그대로 놔두고 여전히 사회 구조에서 경쟁 구도를 놔두면서 이 경쟁 구도 없애야 된다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네. 임실 막 군수 같으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임실에 살겠다라고 딱 마음먹고 젊은 청년들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임실의 어떤 비전을 찾으면서 도전하려고 몸말라 그러면 좋다 너에게는 투자하겠다. 임실 떠나서 서울 가는 애들한테 무슨 1,000만 원씩 밀어주고 이거는 저는 아주 아주 정말 그게 이게 잘못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임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네. 임실에 자연스럽게 문화나 역사나 이런 삶 속에서 임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습득하다가 내가 도시로 떠나야 되겠다 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뭔가 임실에서 새로운 삶을 한번 비전을 갖고 도전해보겠다고 한다면 네. 그런 것을 찾아주고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몫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학교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안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은 참 좋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고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인데 저는 어쨌든 임실에서 초중고 다 하고 여기서 먹고 살게 하려고 지금 아예 작정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하고도 계속 의논하고 있고. 근데 이제 결국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이 안 될 수는 없는데 아이들 스스로도 농촌의 좀 아쉬운 점이 주민들이나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패배감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우리가 농촌에 살면서 더 자신감과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뭐 소득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아유 내가 좀만 능력 있으면 우리 아이 전주로 학교 보낼 텐데 그리고 아이들도 나는 뭐 어차피 안 돼 우리 집 가난해서 뭐 이런 패배감들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적인 효과들이 오히려 투여가 돼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뭐라고 해야 흡수가 안 되는 걸 저도 이제 여러 번 봤고 제 주변에서도 목격을 했는데 사실 진짜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패배감을 어떻게 극복해야죠? 그 제가 뭐 거기까지 뭐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할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안 저는 제 되는데. 생각에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나 누가 네. 어른의 도움으로 네. 아이들한테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아니라 네. 충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중에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더 훨씬 지원해 주자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장학숙 같은 데 들어가는 애들한테 공부 잘하는 애들의 지원이 아니라 정말로 임실에서 살려고 하거나 임실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럴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쪽에 관련하면 그런 그 젊은 사람들에게 엄청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 경험을 가져야 돼요. 충분히 여기서 살아도 비전 있고, 예를 들면 사과, 여기 임실이 이제 고추, 내가 고추 농사를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고추를 지은 고추를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이걸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애들이 뭐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거하고 뭐 매칭도 시켜주고 뭐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어떤 신화를 만들 수 있도록 결국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